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오늘은 왜 주가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지 반도체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까 하는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주가가 올랐다고 해서 앞으로도 오른다는 보장이 있냐? 정말 세상에서 제일 멍청한 소리입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와 같냐면 지금까지 짜장면 가격이 올랐다고 앞으로도 계속 오른다는 보장이 있냐? 이 말과 똑같은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계속 발생하고 화폐 가치가 계속 하락하니까 월급이나 짜장면 가격이 오르는 건 당연한 거죠. 자, 인간은 진화하는 존재이고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새로운 가치를 계속 창출해 내니까 기업의 주가도 계속 오르는 겁니다. 그냥 주가가 계속 오르는 게 당연한 거죠. 물론 단기적으로 너무 과열이 되면 물량을 소화하고 가야 되니까 뭐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거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인류의 문명은 계속 발전하고 주가도 우상향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컴퓨터나 오디오 그리고 IT 기기를 워낙에 좋아해서 20년 넘게 취미로 즐겨오고 있거든요. 자, 20년 전에도 지금처럼 인텔과 AMD가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20년 넘게 듣는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그놈의 한계, 맨날 한계가 왔다고 합니다. 2000년 5월 17일자 기사를 보시면, 그러니까 22년이 된 거죠. 자, 그때 당시에 무슨 내용의 기사가 나왔냐면, 초당 진동수를 나타내는 헤르츠로 표현되는 CPU 속도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00MHz를 넘지 않았다. 한때 CPU 한 개로까지 여겨지던 100 시대는 쉽게 끝나고 지금은 1000, 조금 더 근사한 말로 표현하면 기가헤르츠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자, 이 기사가 나온 게 22년 전입니다. 또 2007년자 기사를 보시면 인텔에서 반도체 절연 물질을 40년 만에 교체해서 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45나노 공정을 달성했다. 또 CPU 업계에서는 이런 말이 되게 많았거든요. 4GHz의 벽이라고 해서 결국에는 발열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4기가를 넘기지 못할 것이다. 정말 이런 말이 많았습니다. 제가 20년 넘는 세월 동안 그 한계라는 말을 도대체 몇백 번, 몇천 번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틈만 나면 이젠 한계다. 인간의 기술로는 이 이상 발전할 수가 없다. 실제로 정체기도 있었고 제가 생각해도 이 이상은 진짜 힘들어 보인 적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귀신같이 인간은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이번 달에 출시한 인텔 CPU를 보면 10나노미터, 인텔 7이라고 명명하는데 자,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인텔의 10나노는 트랜지스터 집적도가 높기 때문에 TSMC 7나노보다 우수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자꾸 사람들이 나노로만 비교를 하니까 인텔이 너무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인텔 10나노에서 제조된 CPU를 인텔 7으로 우리는 TSMC나 삼성전자 7나노와 맞먹는 기술력을 가졌다. 이렇게 이름까지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10나노에서 7나노 정도 수준으로 보는 게 맞겠죠. 인텔에서 40년 만에 절연 물질 교체하고 45나노 달성했을 때까지만 해도 야, 이거는 진짜 외계인 기술이다. 이 이상은 정말 힘들다. 이런 말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10나노까지 왔고요. 4GHz는 정말 넘사벽이라고 했는데 지금 최대 클럭을 보시면 5.8GHz입니다. 4기가를 훌쩍 넘겼죠. 또 아주 오래전에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뭐라고 했냐면 시스템 메모리 즉 램은 640KB 모든 사람에게 충분한 메모리 용량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는 그럴듯한 말이었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 아무리 뛰어난 빌 게이츠조차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시중에서 많이 팔리고 있는 램을 보면 뭐 8기가, 16기가, 32기가 모듈이 있는데 32기가짜리도 요즘에 많이 쓰시거든요. 좀 넉넉하게 쓰시는 분들은 64기가까지도 쓰는데 이것을 킬로바이트로 환산하면 6700, 108,864kB입니다. 근데 빌 게이츠가 640kB면 충분하다고 했잖아요. 지금 64GB를 쓰는 사람은 빌 게이츠가 말한 640kB보다 104,857배를 더 쓰고 있는 겁니다.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죠. 한 대여섯 배 차이 나면 빌 게이츠도 사람인데 예상 빗나갈 수도 있지 이렇게 커버를 치겠는데 10만 배가 넘게 차이가 납니다. 이 정도면 예상이 빗나간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불킥 각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말 택도 없는 소리 한 겁니다. 천하의 빌 게이츠가 말이죠.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지만 한계를 계속 깨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니까 주가도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겠죠. 인텔의 주가를 보시면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크게 봤을 때는 분명히 우상향해 왔습니다.
수익률은 약 69,838% 정도가 나왔네요. 30개 반도체 기업을 품고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200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누가 봐도 우상향 해왔죠. 자, 인텔뿐만 아니라 경쟁사인 AMD, 장비 업체인 ASML, 램 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파운드리 업체인 TSMC, GPU 팹리스 업체인 엔비디아, 그 모바일 AP 팹리스 업체인 퀄컴, 통신칩을 주로 설계하는 브로드컴, 이 모든 반도체 기업들이 따로 국밥으로 노는 게 아니고 서로 연동돼서 크게 발전을 해왔습니다. 당연히 AMD에서 설계를 아무리 잘해도 TSMC에서 제조를 못해주면 그 CPU는 탄생조차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TSMC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반도체를 만들 장비가 없으면 제조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CPU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인터넷 속도가 느리면 우리는 사진 한 장을 받기 위해서 하루를 기다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인공지능, 자율주행, 빅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 드론, 로봇,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자, 결국에는 나스닥 기술주와 반도체 기업들이 주역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 기업들의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계속 오르겠죠. 4차 산업혁명이 백지화되지 않는 이상 말이죠. 그럼 우리는 어디에 투자하면 될까요? 나스닥 100이나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에 투자하면 됩니다. 개별 종목으로 보자면 국내에서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정도가 여기 또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주가는 왜 계속 오를까요? 인간은 진화하는 생명체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지금보다 10년 후 문명이 더 발달할 것이고 10년 후보다는 100년 후, 100년 후보다는 1000년 후, 1000년 후보다는 10,000년 후 문명이 훨씬 발달하겠죠.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주가도 우상향하는 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물론 망하는 기업도 많겠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끝없이 성장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단기 과열로 일시적으로 주가가 폭락할 수는 있겠으나 길게 보면 지구가 멸망하기 직전까지 아마 주가는 우상향할 겁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이 없어지지 않는 한 말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당장 아이폰, 갤럭시, 스마트폰 싹 다 없애고 봉화로 소식을 주고받는다면 주가는 당연히 빠질 수 있겠죠. 더 이상 핸드폰이 필요 없으니까. 자, 그런데 그럴 일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컴퓨터, 노트북 싹 다 없애고 그냥 A4 용지에 직접 수기로 모든 문서를 다 작성하고 계산기도 싹 다 없애고 주판으로 또는 암산으로 모든 것을 계산하면 반도체 기업들은 아마 싹 다 망할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럴 일이 없다는 거죠. 기술이라는 것은 발전하면 발전했지 퇴보하는 일은 없습니다.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이윤은 더 극대화되고 이윤이 극대화될수록 주가도 우상향하는 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주식시장에 계속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수록 이득이겠죠. 자, 이게 제가 생각하는 주식의 전부입니다. 아니, 그냥 오래 붙어만 있으면 알아서 올라가는 주가를 뭐하러 귀찮게 타이밍 매매를 하고 맞추지도 못할 거. 그 스트레스 받아가면서까지 온갖 뉴스 다 봐가면서 주가를 예측하려 드는지 저는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맞추면 몰라. 맞추지도 못하는데 뭐하러 그 고생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고요. 그냥 취미생활 즐기면서 좋은 종목에 장기 투자하는 게 가장 속편하다고 봅니다. 자, 그럼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